안녕하세요.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프로를 맡은 김경자 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자녀를 독립적인 한 개체로 인정해줘야 된다. 내 자녀는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을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반 정도, 예를 들면 100cc에 50cc가 담겨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어머나 반밖에 안 남았어? 또 한쪽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밖에 안 남았어?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바로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에 대한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랄 때 그 아이의 사고가 바로 긍정적인 사고가 많아지느냐 부정적인 사고가 많아지는 걸 다른다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은 확실히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사실은. 어머니들 스스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바라보시는 거야. 내 자녀를 생각하기 전에 그 거울 속에 나타난 내 모습이 바로 사실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나를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낱말의 뜻을 제대로 알면 살아도 얼마나 생활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또 가장 많이 혼동해서 쓰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르다와 틀리다입니다. 다르다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컵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좀 짧으면 아, 이 물건 좀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틀리다 하고 반대가 되는 말을 소위 말해서 맞다 아닙니까? 틀리다, 맞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문제를 풀었을 때, 수학 문제 풀었을 때 답이 맞다, 틀리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르다란 말은 안 하잖아요. 답이 다르다란 말은 안 해. 근데 왜 다르다와 틀리다를 이렇게 혼용하게 쓰게 되었을까? 부부가 부부싸움 많이 하죠? 대부분 이제 소위 이제 이혼 그런 문제 할 때 그 조정해서 하는 때 두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주 쉬워요. 딱 하나 이 다르다와 틀리다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있어요. 남편이 사사건건 부인이 말을 하면 이래. 당신 내가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 아 그래요?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내 생각하고 견해가 좀 다르네요. 이러면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바닥바닥 때렸을까요? 달려들지 않지요. 이렇게 낱말 하나 차이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반병밖에 남았나? 반병이나 남았나? 그 말 차이 하나에 그렇게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그러면 나의 자녀가는 그럼 어느 쪽으로 많이 써야 될 것인가? 지금 어머니의 언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 엄마는 자녀를 긍정으로 키우고 있나 아니면 부정적인 면으로 키우고 있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다르다와 틀리다. 어떤 얘기인지 일종의 이제 이서부화 많이 보시죠? 근데 이서부에서 보면 왜 두루미하고 여우 나오죠? 두루미는 주둥이가 좀 부리가 길고 여우는 좀 짧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를 받았죠. 아, 여우가 그냥 아주 맛있는 걸 접시에다 이렇게 탁 놔서 야 두루미야 내가 모처럼 솜씨 좀 발휘했는데 먹어볼려?
두루미는 이렇게 저거니까 콕콕 찍어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 잘 먹었다 하면서 입은 씁쓸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우를 또 초대해서 이번에는 주둥이 저건 병에다가 이제 음식을 마시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먹으려도 여우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아주 기가 막힌 이소부화지만 그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면 다르게 생겼는 거에 따라서 해주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공평하다, 공정하다, 평등하다. 요 세 낱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다와 다르다를 제대로 잘하면 공평한 것도 되는 거야. 만약에 공평하려면 여우는 여우 나름대로 접시에다 주고 두루미는 두루미 나름대로 그 주둥이 이렇게 된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그 부리가 곧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에 맞게 해주는 걸 공평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과연 혼자일 때는 모르겠지만 둘이나 되면 벌써 거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공평하다? 그게 나오게 돼요. 왜 오빠는 뭐 해주면서 나는 안 해줘? 또 누나는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공평한 건 어떤 것일까? 그 아이에 맞게 해줘야 되겠죠.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학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학원이 필요한가?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나?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 아이에 맞는 거. 또 돈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무리가 돼서라도 어떻게든지 옆에 아이가 뭘 배우면 같이 배운다. 그리고 자녀도 언니가 배우면 동생도 배워야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공평은 아니거든. 그 아이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공평이거든요. 그러면 또 공정한 건 또 뭘까? 공정은 또 뭘까?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바로 공정하게. 그럼 또 공정하게가 또 뭘까? 공평. 이런 낱말을 정확하게 어머니께서 알고 있다면 자녀를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등은 또 어떤 것일까? 어떨 때 평등을 많이 써요? 평등. 네, 남녀 평등이야. 남녀 하여튼 평등이죠? 근데 요새는 남녀 평등이라고 안 해요. 양성 평등이라고. 왜 양성 평등이냐면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좀 다르잖아. 첫째는 신체적인 거 외모도 틀리고 여러 가지 체격도 틀리고 거기에 맞게 그게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 문화. 고속도로 자녀들 데리고 이제 한번 놀러 가신 적 있죠? 그럴 때 어느 쪽은 텅 비었는데 어느 쪽은 줄이 저 끝까지 갔어요. 바로 여자 화장실. 그래서 나라에서 바꿨어요. 이게 나온 게 몇 년 안 돼요. 바로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남성이 1.5분, 여성이 약 3분. 그러면 한 칸이 2칸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인데 그게 가장 바뀐 게 그래서 요새 아마 고속도로 가면 좀 많이 좀 나시셨죠? 네, 여성들 화장실 싹 바꿨어요. 그죠? 2배로.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국가 정책도 이렇게 바뀌어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근데 가정에서 평등은 어떤 게 평등일까? 부부 평등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양성평등, 아빠하고 엄마, 그 다음에 자녀들 평등. 그죠? 자녀들 평등은 어떤 면에서 관점이 있을까? 우리가 교육관을 가질 때 바로 이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등. 학교에서 거기다 이걸 하다 보면 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3월달 신학기에 요즘은 굉장히 문화가 바뀌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옛말이 참 맞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한 거죠? 장 못한. 한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주질 않는 거야.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 틀려요.
요즘에 영어로 글로벌 하죠. 세계화, 그죠? 그 세계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다와 틀리다를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제대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게 몸의 체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자꾸 실수하잖아요. 왜? 저부터도 어렸을 때 그게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선 돼요. 근데 튀어나와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워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말을 왜 자꾸만 뇌했냐면 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자꾸 이 어휘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렸을 때 제가 존댓말을 해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고서도 반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 약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김 선생님은 딴 건 다 좋은데 너무 말이 조금 짧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제가 반말을 잘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교사인 스스로가 그럴 때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냥 늦게 자식들을 봐서 이뻐해가지고 그냥 반말하는 걸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존댓말을 잘 못한단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면에서 다 언어 사용이든 학습 태도든 뭐든지 습관을 시키려면 어릴 때부터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것처럼 다르다와 틀리다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알기만 하면 아직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싸움 아마 제가 볼 때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엄마들께서 남편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것만 하셔도 이혼율을 조금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이 일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녀가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또 하나는 이제 아마 학교에 많이들 가보시면은 떠들지 마라. 뛰어다니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 마라와 뭐뭐 하라와 또 달라요. 하라는 긍정과 적극성이에요. 하지 마라는 부정과 규제야. 우리나라 법이 신문을 요새 계속 보면은 기업가들이 그러죠.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규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복도에서 뛰지 마라. 교실에서 떠들지 마라. 이거보다는 복도에서 조용조용히 예쁘게 걷자. 교실에서는 소곤소곤 조용히 말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떠들지 마라 이렇게 써는 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긍정과 부정. 나의 자녀가는 과연 언어 사용에 있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자녀관이 이렇게 교육관이 바뀌어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긍정과 부정, 또 언어상에서 다르다와 틀리다, 차별과 차이, 공평, 평등 이러한 단순한 언어지만 이걸 제대로 어휘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나의 자녀가 그 집 자녀는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하고 대화가 통해. 우리 엄마는 내가 말을 하면 그런 면이 엄마하고 좀 다르구나. 엄마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할게. 이렇게 나를 받아줘.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오픈이죠. 요새 오픈이란 말 많이 쓰죠.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외래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하도 세상이 그냥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영어를 많이 쓰니까 폐쇄, 오픈. 그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바로 열린 마음까지 또 가는 거야.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죠? 받아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교육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다음에 다르다와 틀리다, 차별과 차이. 사실 차별이라는 거 참 슬프죠. 제가 우리나라가 제일 불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 정책, 주택 정책 같아. 세상에 어떻게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것이 구분이 되게 만들었을까. 학교의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세상이 됐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때 차별이에요. 사실은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라도 얘야 그런 차별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차별이 남녀 차별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근데 그 물질적인 거, 근데 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 또 평수가 크다고 겁타고 속하고 틀리긴 하잖아요. 근데 당장 그건 아니잖아. 그 차별이라는 단어 하나. 제일 무서운 게 인종차별이죠. 근데 우리는 미국만 흉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시잖아. 이렇게 또 한번 쳐다봐. 흑인하고 결혼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가장 솔직히 좀 외출했을 때 쳐다보는 거래요. 또 한 번 보고 괜히 뒤돌아보고 또 한 번 보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들어있어. 우리도 인종차별이 들어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거. 근데 그건 사실 본능이에요, 약간은. 이 짐승들도 자기하고 다른 집단이 들어오면 대들고 내쫓잖아요. 그게 사실은 차별이거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없어져야죠. 얼굴색이 틀리다고, 그죠? 그 또 외모. 요새 외모 지상주의죠? 그 차별. 못생겼다고. 못생긴 게 어디 있어? 눈이 하나 있는 데서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인종차별, 남녀 차별, 뭐 이런 차별. 그 차별이 가정에서 있다면 안 되겠죠. 형제끼리 차별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말다투는 자식이 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은 없겠지만 사실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상하게 뭐든지 좀 그 타고난 게 틀리긴 하잖아. 그럴 때 그걸 차별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 차이. 차별로 보지 말고 차이. 이 아이는 좀 다르게 태어났어. 이 아이는 쟤하고 좀 달라. 틀린 게 아니고 달라. 이렇게. 성격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급하고 어떤 애는 차분하고 또 어떤 애는 적극적이고 어떤 애는 또 소극적이고 어떤 애는 조용하고 어떤 애는 막 떠들고. 그게 틀린 겁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차별과 차이. 이것을 우리가 참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아마 어떻게 보면 모든 생활이 다 이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릇 속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 그러 들어가는 것 같아.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나가 보니까 이걸 또 이제 교육 용어에서 우리가 학습 방법에는요. 마인드 맵, 그래. 맵이라는 게 지도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지도라는 또는 낱말의 연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 거기는 저 선생님도 있어야 되죠. 또 학생도 있어야 되죠. 또 건물도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막 그게 파생되는 거. 이거 많이 하면 뭐가 좋을까요?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화두. 창의성이 좋아져요. 창의성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연상이에요. 낱말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말들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의 교육관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처음에 물병 놔가지고 물이 반밖에 없다. 또 반이나 남았다. 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두 개의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 교육도 바로 거기서 접근을 했잖아. 우리 자녀를 봤을 때 내가 반밖에로 보냐 반이나 남았다는 관점을 갖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는 국어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는 수리적인 저게 있어. 우리 아이는 보니까 글짓기 하는 재능이 있어.
우리 아이는 보니까 만들기를 잘하네. 엄마 우리 아이는 운동의 기능이 있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반밖에 없다 하는 엄마 입장일 때는 국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운동도 못해? 어떻게 쟤는 만들기조차도 못해? 조차도 못해? 점점 다 못해야. 근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하는 사고를 가진 엄마가 바라보는 자녀는 교육과는 긍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국어는 조금 부족하다 해도 수학 문제는 잘 푸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있어. 이렇게 자꾸 좋은 면을 보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육관이 아이들은 무조건 백지다. 아이들은 지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바라보면 선생님도 아이들의 좋은 면만 바라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재능이 있어요. 아까 차별과 차이도 얘기했죠? 차이예요, 차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차이가 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내 자녀의 교육과는 어느 쪽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교육관에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 우리 자녀의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자녀 생활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유치원은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유치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바로 제도권의 교육이 들어오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야. 내 이름 석자에 대한 자부심. 그거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청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이 자그마한 일들이 모여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틀이 잡히더라는 얘기예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